저 책장에는 제가 베스트로 꼽는 영어 리더스북 ORT, 옥스퍼드 리딩 트리가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혹시 ORT 있으신가요? 그런데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ORT 너무 좋은 책인데 사실 막상 읽히려고 하면 제대로 어떻게 읽혀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ORT에 관한 모든 것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ORT가 왜 좋은지, 어떻게 읽혀야 하는지, 몇 번 반복해야 하는지 ORT에 관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었으니까요. 작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 세네 에듀체리. 네, ORT는 옥스퍼드 리딩 트리의 약자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에서 만든 어린이 영어 리딩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상 영국 학교에서도 거의 교과서처럼 쓰이고 있고 지금까지 전 세계 3천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 책으로 영어 읽기를 배웠습니다. 네, ORT에서는 한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귀여운 강아지 플러피도 있고요. 엄마, 아빠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스테이지 1부터 끝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캐릭터들이랑 진짜 끈끈하게 친해져요. 키퍼를 찾기도 하고 또 우리 귀여운 강아지 플러피를 찾기도 하고 이러면서 책을 집어드는 거죠. 이제 ORT가 어떤 책인지 알았으니까요. 구성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RT는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16까지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주로 유통되는 것은 스테이지 1부터 9까지입니다. 총 270건 정도 되고요. 이 AR 지수로 보면은 0점대에서 2점대까지 미국 기준으로 유치원생부터 초등 저학년 수준입니다. 자, 각 단계별로 한번 짚어볼게요. 스테이지 1에서는 한 페이지에 문장이 하나씩 총 8페이지에 5개에서 10개의 문장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아이들이 금방 영어책 읽기에 입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이 책의 정말 좋은 부분입니다. 스테이지 2와 3에서는 파닉스와 연결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각 단계마다 48건 정도이고요. 충분히 많죠. 다음으로 스테이지 4에서 5, 6까지는 문장 확장 단계인데요. 이때 매직 키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글밥이 1.5배 증가하기도 합니다. 자, 매직 키는요. 마법의 열쇠를 타고 타임머신처럼 시공간을 이동하면서 모험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이들이 진짜 이 책 읽기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스테이지 7과 8, 9번에서는요. 독해력과 어휘가 좀 확장이 되는 느낌이 확 듭니다. 어휘가 풍부해지고 또 역사와 문화 배경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혼자서 묵독 읽기를 도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없이 그냥 쭉 한번 눈으로 읽어보는 그런 읽기 독립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ORT를 사려고 알아보다 보면 헛갈리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ORT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북스 ORT, 그리고 한솔 ORT, 리딩 앤 ORT가 있고요. 각각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인북스 ORT는 과거형 시제, 페이퍼북 형태이고 또 원본에 가장 충실한 교재입니다. 그리고 한솔 ORT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선생님 수업도 있고 또 커리큘럼도 있어서 교재 같은 느낌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딩 앤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온라인 영어 읽기 프로그램이죠. 여기서 이제 앱 기반으로 소리도 들어볼 수 있고 음원과 자동으로 연계하여서 ORT 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이 용이한 친구들이라면 전 리딩 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책 내용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이 동일하니까 중고로 구매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옥스퍼드 리딩 트리라는 이 교재가 왜 이렇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단순히 그림이 귀엽고 예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그럴까요? 자세히 ORT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학자인 스티븐 크라신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 가능한 수준의 언어에 노출을 할 때 노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것이다. 이해 가능한 입력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ORT가 Comprehensible Input에 딱 맞는 책인 것 같습니다. 스테이지 1부터는 그림이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요. 단어 한두 개가 조금씩 증가하고 패턴이 조금 더해지고 수준이 조금씩 난이도가 더해져 가면서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데 단계가 올라가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조금씩 단계를 올리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ORT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패턴 반복의 힘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지 2에서 보면은 Biff went to the shop
and Chip went to the shop. 이렇게 각 페이지마다 비슷한 문장들이 나옵니다. 이 패턴 속에서 아이들은 따로 문법 설명을 안 들어도 자연스럽게 언어 규칙을 몸으로 익힙니다. 저도 읽어주다 보면 실제로 자연스럽게 리듬이 실립니다. 예를 들어서 Beef went to the shop and Chip went to the shop and Daddy went to the shop. 마치 제가 랩을 하는 것처럼 즐겁게 영어책 읽는 것이 가능한 책이에요. 그래서 엄마도 읽어주기가 부담이 없고 아이들도 즐겁게 듣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걸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외울 때까지 내가 다 읽었어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게 가능하고 어렵지 않은 책이 ORT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EFL 환경입니다. 즉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고 외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인데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환경에서 배울 때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연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듣고 따라 말하고 눈으로 보고 모두 연계할 수 있는 책이 좋습니다. ORT는 한 권 안에서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ORT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단계가 정말 촘촘하게 잘 설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낮은 레벨에서 충분히 쉬운 문장을 많이 읽으면 아이들은 자신감을 쌓을 수 있고요. 또 너무 빨리 올라가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영어가 싫어지겠죠? 반대로 한 단계에서 충분히 많은 양의 책을 읽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설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나 스테이지 1 다 읽었어. 스테이지 2 넘어가야지 이렇게 좀 성취감을 느끼면서 영어책을 읽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ORT 속의 그림을 읽는 재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ORT는 사실 글자보다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추론하고 다음 이야기를 상상하는 재미가 쏠쏠한 책입니다. 오히려 글자보다 그림이 더 많은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ORT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림을 정말 의도적으로 잘 그리셨습니다. 그림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숨어 있고요. 엄마인 제가 봐도 그림을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합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에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They went to the park. 딱 이 문장이 하나고 다 그림이에요. 그런데 ORT는 이 문장 하나만 딱 읽고 넘어가면 사실 책의 정수를 거의 지나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림을 보는 거예요. 가족끼리 공원에 갔는데 공원에서 뭘 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영어로 가능하신 분들은 읽어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플러피가 옆에서 뭘 파고 있고 또 비프와 치프는 그걸 쳐다보고 있고 나중에 그 아저씨가 다음 페이지에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야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언어 습득 연구에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림으로 대화하는 것을 picture walk라고 하는데요. 책을 읽기 전에 그림만 먼저 보면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어휘 노출량이 2배에서 3배 늘어난다는 연구가 있어요. 물론 이때는 엄마가 영어로 상호작용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죠. 텍스트만 읽혀서는 절대 못 잡는 언어들을 그림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ORT 그림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감정 표현이 섬세해요. 특히 스테이지 5에서는 캐릭터의 표정 묘사가 정말 풍부해집니다. 슬픈 것을 sad 이렇게 한 단어로만 말하지 않고 disappointed, upset, gloomy 까지 여러 표현들이 다양하게 연결됩니다. 또 두 번째는 다음 장에 복선이 그림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습니다. 텍스트를 읽기 전에 그림을 먼저 유심히 보면 사실 다음 장에 무슨 말이 등장할지 알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플러피에게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강아지 플러피는 항상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텍스트에는 안 나오는데 그림에서는 항상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ORT를 사랑하는 비밀 중에 또 하나예요. 플러피 어딨지? 어디 숨었지? 이러면서 그림을 막 뒤지거든요. 이때 영어책 읽기가 더 재밌어지고 자발적인 동기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ORT 어떻게 읽혀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도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자료는 ORT 각 권별 질문을 정리한 질문 정리 시트예요. 책을 읽혀주기 전에 제목에서 추론할 수 있는 생각 열기 질문을 아이에게 한 가지씩 던져보는 거예요. 책을 펼치기 전에 아이랑 딱 1분만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기 시작하시면 교육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애들한테 자, 책 읽어보자 라고 하면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은 책을 잘 읽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이 책 어떨 것 같아? 호기심을 돋구는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그럼 뇌가 지금 이 책에 대해서 읽기를 시작하는구나. 어떤 내용일까? 막 상상을 하면서 영어책 읽는 준비를 하는 거죠. 두 번째 효과는요, 배경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이미 갖고 있는 경험이랑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Lost Teddy를 읽기 전에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너 인형 잃어버린 적 있어?
어떤 기분이었지? 뭐 이렇게 아니면 아이에게 소중한 물건 잃어버렸던 경험들, 엄마가 아이의 장난감을 무심코 버렸던 경험들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죠. 내 경험이랑 책이랑 연결이 되면 아이는 이 책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열심히 듣겠죠. 네, 세 번째 효과는 말하기에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책을 읽다 보면은 아이가 소극적으로 좀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모르는 단어도 많이 들리고 좀 불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읽기 전에 질문을 던지면 공원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이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럼 질문을 통해서 말하기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읽기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제가 자료에 정리해드린 6가지 질문 유형입니다. 자료는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에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은요, 그림 탐색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picture walk인데요. 표지만 보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표지에서 뭐가 보여? What can you see in the cover?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What do you think is happening here? What do you think will happen next? 이런 질문들로 어휘 자극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보면서 영어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학습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유형 질문은요, 배경 지식을 연결하는 질문입니다. 아이의 경험이랑 책을 연결하는 거예요. 뭐뭐 해본 적 있어요? 라는 질문들. Have you ever? Have you ever been to the park? Have you ever been to the beach? Have you ever been to the farm? 가본 적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Do you have a dog at home?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 What is it like?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이 만약에 없다면 아이한테 바닷가 이야기는 그냥 남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 이 아이한테 책의 내용이 나의 이야기로 감정이입이 됩니다. 이 차이가 독해의 몰입을 이끈다고 봅니다. 네, 세 번째 유형은요, 감정을 공감하는 질문입니다. 캐릭터의 감정을 추측하고 내 감정과 연결하는 거예요. 키퍼 표정이 어때? 기쁜 것 같아? 걱정하는 것 같아? 너한테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넌 어떤 기분일까? 네 번째 질문 유형은요, 어휘에 관한 질문이에요. 책에 나올 핵심 단어를 미리 질문하는 거죠. 빨간 것, 뭐 큰 것, 웃긴 것, 이게 뭐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책 제목에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림 속에서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거든요. 이렇게 네 번째 어휘 질문을 할 때는 단어를 알려준다는 느낌보다는 오늘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이 단어를 찾아보자 라는 느낌으로 질문을 하시면 좋습니다. 유형 다섯 번째는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제일 재밌는 파트인데요. 정답이 없으니까 아이가 막 영어로 말을 합니다. 마법의 열쇠가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If you had a magic key, where would you go? 어디 가고 싶어? 내가 만약에 비프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beef? 틀려도 괜찮은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들은. 네, 마지막 여섯 번째 유형은요, 이야기 구조를 예측하는 질문이에요. 읽기 전에 아이에게 이야기 구조를 예측하게 하는 거죠. 읽는 도중에 본인이 이야기를 예측한 게 맞았는지 확인하면서 읽거든요. 그러면 책에 대한 집중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What problem would you think that will happen?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How do you think they will fix it? 어떤 해피엔딩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질문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책 레벨이 올라가면 질문도 같이 깊어져야 하잖아요. 제가 드린 자료에는 한글 해석본도 같이 있으니까요. 영어로 질문하기 힘드신 날에는 그냥 한글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영어 책 읽기라고 해서 반드시 영어로 말을 해야 하고 영어로만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실전 읽기 방법이에요. ORT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읽혀야 하는지, 몇 번 읽고 얼마나 반복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사실상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교재이기도 한데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네, 올바른 ORT 읽기의 순서입니다. 절대로 이 순서 바꾸지 마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먼저 1단계는 듣는 것입니다. 새 책을 처음 만나면 읽기라고 하지 마시고요. 리딩펜이나 아니면 음원 이런 것들을 구하실 수 있으면, 또 아니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온라인 영어 프로그램, 리딩 앤 같은 것을 틀어놓고 책은 펼쳐놓고 아이가 그림을 보면서 듣는 거예요. 무엇이든 영어 음원을 듣든 아니면 엄마가 읽어주든 먼저 듣기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뇌가 먼저 소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듣기를 먼저 하는 습관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섀도우 리딩입니다. 음원이 흘러가는 동시에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텍스트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섀도우처럼 그림자처럼 음원을 따라가는 거죠. 귀로 듣는 소리와 눈으로 보는 글자가 매칭되면서 발음, 리듬, 억양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따로 발음 교정을 하지 않아도 이 섀도우 리딩을 많이 한 아이들은 영어 실력이 금방금방 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리딩펜, 세이펜 같은 것들도 그것을 들으면서 글자를 찝는 거잖아요. 글자와 소리를 매칭하려고 하는 이유에서 나온 도구입니다. 3단계는 소리내어 낭독하는 거예요. 절대로 묵독을 시키지 마세요. 반드시 소리내어서 읽혔으면 좋겠어요. 소리내어 읽으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 바로 들리거든요. 내가 막히는 단어, 발음이 안 되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표현들, 본인이 그걸 말로 하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말로 한번 읽은 것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마지막 4단계는요, 독립일기의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1, 2, 3단계를 충분히 거쳤다면 아이가 ORT를 혼자서 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자신 있게 혼자 읽을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되고요.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스테이지 2의 책 한 권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Keeper's Birthday라는 책입니다. 도입 질문을 하는 거예요. 책 표지를 보면서 생일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스텝 2에서는 글자를 읽지 말고 그림만 한번 훑어보게 하세요. 여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스텝 3에서는 듣습니다. 음원이나 엄마의 목소리로 전체 책을 한번 듣게 하시고, 스테이지 4에서는 섀도우 리딩입니다. 음원을 켜고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면서 읽는 것, 입모양만 따라해도 좋습니다. 스테이지 5에서는 혼자 낭독하도록 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는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마무리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키퍼 생일 파티 어땠어? 이렇게 아이와 책을 읽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시는 거죠. 네, 다음은 이 ORT 읽기를 몇 번 반복하고 언제 복습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정답은 아이가 자신 있게 혼자 읽을 때까지 많이 반복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고, 또 정확한 횟수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횟수로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낮은 단계에서는 보통 3에서 5회면 대부분 아이들이 혼자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엄마가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이 책은 좀 외운 것 같아. 문장을 외웠다기보다는 스토리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외울 때까지 읽었다는 것의 의미가 그 책의 핵심 패턴을 완전히 익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문장들을 아이가 한번 따라할 수 있고 다음 패턴을 유추해서 말할 수 있으면 다음 단계로, 다음 책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들어보셨죠? 네, 사람들은 새로 배우는 것을 24시간 내에 약 7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거의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복습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요. 복습은 다음날 바로 해야 단기 기억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날 복습하고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하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읽은 책을 오늘 한 번 더 읽어주고 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그 단계를 한 번 더 읽고 이러면 아이들이 ORT를 거의 외우는 수준까지 가거든요. 이번에는 다음 단계의 책으로, 그러니까 스텝 1에서 스텝 2로 언제 넘어가야 하는지 그 기준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3가지의 기준을 꼽습니다. 첫 번째, 유창성 기준입니다. 처음 보는 책도 막힘없이 술술 읽을 때 우리 아이가 1단계의 책을 충분히 외울 때까지 많이 반복을 하셨으면 2단계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해도입니다. 아이가 그 단계의 단어 뜻을 80% 이상 파악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시면 다음 단계로 전환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태도예요. 아이가 읽기가 좀 부담이 없고 재미있게 읽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전히 읽어줄 때 듣기 싫어하고 도통 표정도 좀 안 좋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고 그러면 사실 그 단계가 아직 아이한테는 충분히 학습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유창성, 이해도, 태도 3가지가 갖춰지면 다음 단계의 ORT로 올라가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데 ORT에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영어 교재, 완벽한 영어 원서는 없잖아요. 한 것만 읽어서 소득 영어를 뗄 수 있다. 영어 원서 읽기에 기초를 잡았다. 사실 이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의대를 보내신 어느 학부모님께서 ORT를 열심히 읽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ORT 열풍이 여전히 정석과 같은 교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ORT만 읽혀서도 안 되고 또 ORT를 읽히지 않아도 사실 영어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ORT가 너무나 완벽한 교재라는 환상은 조금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ORT 읽기의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영국식 발음입니다. ORT는 옥스퍼드 프레스에서 만든 책이니까요. 발음이 영국식이에요. 처음부터 알고 시작하면 혼란이 없는데 모르면 또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짚어드립니다. 네, 두 번째 주의사항은요. ORT 하나로만 읽히시면 안 됩니다. ORT가 좋은 책이긴 하지만 물론 ORT만 읽히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스테이지 5에서부터는 저는 다른 리더스북과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시리즈로는 다양하지만 제일 유명한 것들 위주로 뽑았어요. Elephant and Piggy, 그리고 Fly Guy, Frog and Todd, I Can Read 시리즈가 가장 대표적이니까요. 이것을 먼저 읽혀보시고 그 외에도 다양한 리더스북 시리즈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세 번째 주의사항은요. 어떤 아이한테 이 ORT가 적합한지를 파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다독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영어를 노출시키고 싶은 경우라면 ORT가 좋습니다. 또 파닉스를 배웠는데 읽기 연습이 필요하다. 영어책 읽는 것에 좀 거부감이 있어서 그냥 재밌다고 하는 그림책들, 영어 그림책을 줬는데 좀 싫어한다. 쉽고 재미있게 시작하는 영어책 읽기의 첫 단추를 ORT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을 딱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새 책은 읽기 전에 먼저 들려주실 것입니다. 먼저 음원을 듣고 그림을 보여주실 것, 음원 듣기, 그림 보며 듣기, 섀도우 리딩, 낭독 순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책을 바로 펼치기 전에 1분 정도, 1, 2분 정도 여는 질문을 하시는 것. 제가 자료도 드렸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책 어떨 것 같아? 이렇게 한마디가 아이의 뇌를 열어줄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린 권별 질문 자료 꼭 활용을 해주세요. 세 번째는 반드시 소리내어서 읽혀주세요. 묵독은 절대 안 됩니다. ORT는 그냥 영어책이 아니라 영어 습득의 원리를 담은 리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오늘 이 3가지를 잘 지켜주시면 아이의 영어책 읽기, ORT 읽기가 조금은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맞게 더 다양하게 더 반복을 많이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스킵하실 수도 있고 가정에서 조금 더 맞는 방법이 있으시면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 번 읽혀보셔야 한다는 건 아시죠? 아이가 좀 지루해 한다거나 쉽다고 한다거나 이런 피드백을 해줄 거예요. 그런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조금 수정을 해보시고 또 다른 영어책과 병행하여 공부를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시면 ORT를 좀 더 세밀하게 읽혀봐야겠다라고 계획을 수정하시던가 아니면 실제로 우리 아이 영어 실력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그런 느낌이 드시면 사실 ORT는 부교재로서 좀 루즈하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어 리더스북의 정석 한 번씩은 꼭 읽혀보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은 옥스퍼드 리딩 트리 ORT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